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입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8번에 반지름이 A미터인 무한장 원통형 도체에 전류가 균일하게 흐를 때 도체 내부의 자기의 세기는 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자기의 세기 구한. 자, 이때 무한장 원통형 도체고요. 이때 도체 내부의 자기의 세기를 물어보네. 내부의 자기의 세기 구하는 공식 H 값은 2파이 A 제곱분의 R의 I다라고 합니다. 이때 원통이잖아요. 원통이 있대요. 이렇게. 원통의 길이가 Lm. 자, 이 원통의 반지름이 Am야. 근데 내부를 구하라 했으니까 나는 내부 거리 변수 R을 둔 겁니다. 내부 쪽에 거리 변수 R을 두고 요렇게 구한다라고요. 이게 내부작이에요. 내부작. 내부작입니다. 자, 내부라는 단어 잘 보셔야 돼요. 내부. 자, 그럼 이거 공식을 놓고 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다. 자, 거리가 뭐야? 자, A는 반지름이에요. 거리가 뜻하는 게 뭐예요? R이요, R. 이게 내부 거리야. 내부 거리 R에 뭐예요? 비례합니다. 답은 몇 번이야? 1번이야. 끝났네. 이렇게. 내부 거리랑 반비례한다. 내부 거리랑 비례한다. 1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이야. 정전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합니다. 포화송 방정식은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가우스 정리 중에 미분형이 있어요. 자, 그럼 가우스가 뭐냐라고 또 물었는데, 자, 가우스의 미분형, 적분형, 발산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네들은 전부 다 전기력선에 관련된 거예요. 전기력선. 따지고 보면 전기력선 수를 구하는 공식이야. 또는 전력선을 구하는 전력선 수. 전력선의 수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미분으로 표현했냐 적분으로 표현했냐 이런 것밖에 안 돼. 그럼 첫 번째 미분형은 어떻게 쓰느냐. 다이버전스 전개 2는 입실론 분의 Q다라는 거예요. 입실론 분의 Q가 뭘 구하는 공식이냐. 전기력선의 수야. 전기력선의 수를 입실론 분의 Q라고 하는데 이걸 구하는 미분형이 다이버전스 1이에요. 여기에 입실론을 옆으로 넘겨요. 그러면 입실론의 전개 2잖아. 입실론 곱하기 전개 2를 우리는 뭘로 쓸 수 있냐? 전속 밀도 D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전속 밀도 D는 Q가 아니고요. 로. 최적전압 또 로예요. 로. Q가 아니고 로입니다. 로. 이렇게 보면 이게 전기력선 수 구하는 거. 이렇게 되고요. 옆으로 넘기면 이게 최적전압 또 로가 나온다. 자, 이게 전력선 수. 전력이라고 하는 전속이요, 전속. 전속수. 요게 전속수. 이걸 미분형, 이렇게 생긴 걸 미분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 요 위에 있는 다이버전스 E는 입실론 분의 최적 전압밀도 로인데, 로 V라고 해도 로라고 하셔도 됩니다. 볼륨이니까, 최적 볼륨. 로인데, 요 전개 E를 전위 V로 표현하면 그레디언트 전위 V는 또는 나블라도트 전위 V는 마이너스 전개 벡터 2가 나온다.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나블라도트 V 값은 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뭘 쓸 수 있어요?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입실론 분의 로가 나온다. 자, 이게 포화송 방정식이에요. 이게 포화송. 그래서 1번에 포화송 방정식은 가우스의 미분형으로 구할 수 있다. 맞아요. 미분형에서 포화송을 유도한 거예요. 2번 도체 표면에서 자 전개의 세기는 표면에 대하여 법선 방향을 갖는다. 법선 방향이 뭐야? 수직 방향을 갖는다라는 거지. 맞지? 도체가 있어요. 도체에서 전기력선이 나온대요. 우린 여기 표면에 뭐 한다? 수직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야. 전개는 도체의 표면에 수직으로 뻗어나갑니다. 3번 라플라스 방정식은 전극이나 도체의 형태 관계없이 자, 최적 전압밀도가 0인 모든 점에서 나블라 제곱 V는 0이다. 최적 전압밀도가 0이야. 여기 로 값에 0 넣어요. 그럼 나블라 제곱 V가 얼마가 되는 거야? 0 나오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라플라스 방정식이다라고 해요. 요걸 라플라스라고 해요. 1, 2, 3번이 맞네요. 라플라스 방정식은 비선형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선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건 뭔지 모르면 빼도 돼. 무슨 말인지 모르면 빼버려도 되고요. 우리는 1, 2, 3번이 중요해요. 1, 2, 3번. 1, 2, 3번이 맞으니 4번이 틀렸다. 포화송 방정식 다시 한번 씁니다. 나블라 제곱 V는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로고. 포화송 방정식이 0이 나온다. 이게 라플라스. 이게 포화송, 요 밑에 게 라플라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입니다. 비유전율 입실론 S가 4인 유전체에서 분극률이래. 분극의 세기라고 하는 게 있죠. 분극의 세기. 분극이 일어난 정도를 나타냅니다. 분극의 세기를 우리는 J라고 쓰고 있고 B 마이너스 뮤제로의 자계 H라 그래요. 그래서 분극의 세기는 우리가 무엇으로 측정한다? 웨버 퍼 제곱미터. 면적당 자하량으로 세기를 측정합니다. 그럼 이걸 형태를 고치면 B는 뮤제로 곱하기 뮤S의 자계 H 빼기 뮤제로의 H가 되네. 공통된 걸로 묶어주면 뮤제로의 뮤S 마이너스 1의 H가 되는데 이때 우리는 요 앞부분 분극의 세기와 전개 사이의 B죠. 여기가 B. 뮤제로의 뮤S 마이너스 1을 한 글자 X 비슷한 거 카이야. 카이라고 쓰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 분극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긴 걸 분극률. X가 아니고요. 카이입니다. 카이. 대부분 막 교재나 어디 막 이렇게 쓰다 보면 X처럼 쓰게 되는데 카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X라고 하긴 좀 그렇지. 모양이 좀 달라요. X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고 있고 카이는 이렇게 쓰는 걸 카이라고 그래요. 카이입니다. 근데 물론 X라고 하셔도 뭐 상관없어요. 이거나 그거나 어차피 읽을 줄만 하면 돼. 분극률입니다. 문제에 분극률을 구해달라고 나왔는데 자 지금 뭐야? 유전율? 잘못했네요. 분극이 아니죠 이거. 분극 자화지. 자 다시 잠깐만요. 분극의 세기다라고 했는데 지금 요거 단어들이 틀렸어요. 지금 써놓은 건 자화의 세기야. 그래서 이걸 자화율이라고 불러요. 자화율. 자 다시 분극은 유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씁니다. 분극이에요. 분극의 세기라고 합니다. 자화의 세기란 자화가 일어난 정도 요만큼 나타난대요. 분극은 극이 나뉘는 정도를 뜻해요. 분극의 세기는 우리가 P라고 쓰고 있고요. P. 대표 문자로 P를 쓰고 있습니다. 분극의 세기는 어떻게 구하냐? 전속밀도 D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의 전개 2예요. 자, 분극의 세기는 전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자화의 세기는 자개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둘은 뭐예요? 또 대칭이야. 비슷해요. 그럼 분극의 세기는 우리가 무엇으로 측정하냐? 쿨롱 퍼 제곱미터. 면적당 전하량. 여기는 면적당 자하량. 자, 그래서 얘도 공식을 고쳐주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전개 2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의 2가 되겠네. 공통으로 묶어주면 입실론 제로의 입실론 S 마이너스 1의 전개 2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야. 분극의 세기와 전개 2 사이에 비례값이 존재하는 비례하는 값. 여기를 우리는 분극률이라고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카이라고 부르고요. 입실론 제로의 입실론 S 마이너스 1이라 그래요. 자화율도 그렇고 분극률도 그렇고 다 그냥 카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우리 여기다가 숫자 집어넣고 구해주시면 되죠. 비유전율이 4인 유전체의 분극률을 구해달라. 분극률은 입실론 제로 값은 얼마예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비유전율 4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는 입실론 제로의 몇 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입실론 제로를 숫자로 쓸 필요가 없네요. 그냥 문자로 써도 되겠네요. 입실론 제로. 자 분극률은 입실론 제로의 몇 배예요? 여기 계산하면 되죠. 몇 배? 3배. 답은 2번. 이렇게. 자화의 세기를 제가 처음에 먼저 써버리긴 했으나 자화의 세기나 분극의 세기가 똑같은 거니까 내용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둘 다 같이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11번입니다. 11번에 공기 중에 있는 무한히 긴 직선도체에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도선으로부터 2m 떨어진 지점에 자속 밀도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자속 밀도는 우리가 B라고 쓰고 있고요. 구하는 공식이 투자율 곱하기 자계 H로 구해요. 그럼 결국 자속 밀도를 구해주세요라는 거 우리가 뭘 먼저 찾아야 되냐? 자계 세기야. 자 이렇게 무한히 긴 직선도체가 있대요. 자 여기에 10A가 흐르고 있대요. 전류가 10A가 흐른대요. 그럼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 주변에 뺑 돌아다니는 회전하게 되는 자계 H가 만들어진대요. 원운동을 하니까 반지름을 갖는 원운동 한다. 반지름 R을 갖는 원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때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기도 많이 흐르겠지. 많이 발생할 거고요. 조금 흐르면 조금 발생할 거예요. 둘은 비례하네. 그래서 우리는 전류가 흐르면 자개가 발생한대요. 근데 이 자개가 뭐예요? 돌아다녀요. 이동을 해요. 이 L 값이 자개의 이동 거리야. 그리고 우리는
자기의 이동 거리를 뭐라고 부르냐? 줄여서 자로라고 불러요. 자로는 자기의 이동 거리라기보단 이동하는 길이에요. 길. 자기의 길. 자기의 이동 경로야. 그래서 자기의 이동 거리를 자로의 길이라고 불러요. 자로 길이 또는 자로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기 구한 공식이에요. 그럼 이걸 치환해서 자기 h는 L분의 i인데 자기가 무슨 운동을 한다고? 원 운동을 한다고. 그럼 우리는 뭐 자기의 길인 이동 거리는 그리고 뭐야? 원의 둘레야. 2파이 곱하기 반지름 r분의 전류값이에요. 2파이 곱하기 r 반지름 얼마? 2m 분의 전류값 10A 그러면 4파이 분의 10이겠네. 여기다가 우리는 무엇을 곱해줘야 자석밀도가 나온다? 투자율. 자석밀도 B는 μ값인데 공기중이라 했으니 공기중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4파이 분의 10 약분 취하면 얼마 나와요? 10의 마이너스 6승 답은 3번. 보통 계산을 하실 때 그냥 처음부터 막 계산기를 막 다다다다 눌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계산기 한번 누르고 그 다음 것도 바로 또 써놓고 계산기 막 누르시는 분들인데 계산기는 최대한 늦게 누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기약 같은 경우는. 전자기약은 계산기를 조금 느리게 쓰시고 최대한 손으로 많이 이렇게 풀어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는 애들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굳이 쟤들은 계산기도 누를 필요가 없잖아요. 막 소수점 복잡하게 나오는데 막 그런 거 하나씩 볼 필요도 없고요. 자, 이렇게 되고요. 12번입니다. 그림에서 n번이 n이 1000이래요. 자, n이 뭐예요? 권선수예요. 감겨있는 권선수. 자, 밑에 그림을 보면 가운데 동그라미 있죠? 이게 뭐야? 철심이에요. 도넛 모양의 철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우리는 환상철심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에 권선을 감았대요. 몇 번 감은 거예요? 1000번 감은 거예요. 그리고 L이 100cm다라고 하는데 그림에 L이 뭐예요? 뺑 동그라미 도네. 자, 이거 내용은 이래요. 자, 철심에 권선을 감아놓고요. 전류를 흘려줍니다.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 이 가운데로 뺑 도는 발생하는 뭐가 발생한다? 자속이 발생한대요. 이 자속이 뭐야? 철심을 타고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L이 뜻하는 게 뭐야? 자속의 이동 경로예요. 이동 거리고요. 이동 경로가 돼요. 근데 얘가 또 무슨 운동을 해요? 철심을 타고 원 운동을 해요. S가 10cm, 이 철심을 딱 잘라요. 이 나온 단면적이 10제곱센치가 나온대요. 자, 이때 전류는 10A를 했대요. 자, 이때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 구해달랍니다. 자, 자기의 에너지는 구하는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W라고 쓰고 2분의 1 LI의 제곱 단위는 줄로 구해요. 그럼 저 흐르는 전류값은 얼마가 나와요? 10A라 그랬어요. 10의 제곱했네. 우리는 L값, L이 뭐예요? 인덕턴스예요. 인덕턴스를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인덕턴스 유도 공식은 뭐냐? 자, 코일이 이렇게 이게 감겨 있어요. 자, 내가 이 코일에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럼 이 코일 사이에 뭐가 발생하냐? 자속이 발생해요. 전류를 많이 흘려주면 자속도 많이 발생할 거고요. 전류를 조금 흘려주면 자속도 조금 발생할 거야. 전류를 흘려주면 자속이 많이 발생돼요. 둘 사이의 비례 상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인덕턴스라고 그래요. 그다음 코일이 많이 감겨 있으면 감겨 있을수록 누가 많이 중첩되냐? 자속이 중첩됩니다. N파이는 Li. 이 공식을 뒤집어서 L은 전류 I분의 N파이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을 유도해내요. 자, 그럼 저기에서 자속 파이가 있습니다. 이게 자속이야. 단위가 뭐냐? 웨버야. 그럼 자속은 어떻게 구하냐?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하면 돼요. 자속 밀도는 웨버 퍼 제곱미터, 면적은 제곱미터. 곱하면 웨버만 나오겠지. 그럼 아까 했네. 자속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뮤 자기 h의 면적 s. 그러면 아까 했죠.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 쭉 나온 거 있었지. 그럼 자기 h는 길이 L분의 I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회전하는 자기가 발생한 다음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가 발생한대요. 이 자기가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H는 L분의 I가 나왔는데 자, 이때는 권선이 여러 가닥이 있으면 누가 중첩이 되겠어요? 전류가 중첩이 돼요. 그래서 원래 자기 구한 공식은 L분의 NI야. 근데 아까 전에 했던 거는 권선이 하나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1로 나서 그냥 권선 뺀 거지만 원래는 이 공식이야. 그래서 집어 넣어줘요. NI 곱하기 면적 S. 자, 이게 자속이야.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누구를 구할 수 있어요? 밑에 다시 자기 인덕턴스 L값. 인덕턴스 L값은 방금 전에 있던 L분의 뮤 S NI를 집어넣고 치환해주면 길이 L분의 뮤 S의 N제곱이라고 돼. 자, 이게 철심의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이야.
자기학에서만 쓰여요. 기기, 회로 안 나오지 이런 데서는. 자기학에서만 나오는 거지. 철심의 인덕턴스. 세부적인 거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인덕턴스 구해줍니다. L 여기 있죠. 자속의 길이, 이동거리 100cm니까 1m 분의 자 투자율이에요. 문제의 비투자율이 100이래요. 그럼 우리는 공기중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비투자율 100 면적은 10제곱센티미터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 관선수 1000의 제곱 이렇게 하면 인덕턴스가 나온대요. 얼마가? 4파이 곱하기 10의 2승 그러니 우리는 이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2분의 1 Li 제곱을 취해주면 답이 얼마가 나온다? 2파이가 나온다. 답은 4번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4번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별거 아니야. 이게 뭐 어려워요. 이거 그냥 뭐 공식 조금만 외워서 그냥 풀면 금방 다 푸는 거지. 뭐 어렵나. 자 그럼 13번입니다. 자 13번에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저항과 온도의 관계예요. 일반적으로 도체입니다. 도체는 온도가 상승하면 도체의 저항도 따라서 올라가요. 그러니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되니 당연히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요. 자, 이건 도체야. 근데 혹시나 반도체라고 하는 녀석도 있죠. 반도체는 특이해요. 온도가 증가하면 반대로 저항이 떨어져요. 왜냐? 반도체는 온도를 올려주면 전하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요. 전하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는 거 전하의 이동량이 많다는 거야. 전류가 늘어나요. 그래서 저항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반도체는 필요 없어. 우리는 전기공학이요. 반도체는 반도체공학 거겠지. 반도체는 안 나와. 우리는 도체만 기억하면 돼. 도체는 온도가 상승하면 도체의 저항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류가 떨어져요. 그 다음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면 원래 자 공식을 내용 쓸 건데 원래 T도씨였대요. 온도가 소문자 T. 이때 저항이 RT였대요. 근데 온도가 바뀌었대요. T도씨로. 대문자 T도씨로. 그때 저항은 RT래요. 자 그럼 나는 바뀐 저항 RT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건데 기존에 있던 저항 R 소문자 T 중괄호 열고 1 더하기 알파에 T-T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때 우리는 여기 알파 있죠. 알파를 온도계수라고 하고요. 온도계수는 구한 공식도 있네. 234.5 더하기 원래 온도 분의 1 이렇게 구해요. 물론 이렇게 주면 갖다 쓰면 되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안 주면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T-T래요. 이거 뭐야? 온도 변화량이에요. 온도가 이만큼 변했다. 여기다가 온도계수 곱해주고 1을 더해서 원래 저항값 곱해주면 바뀐 저항이 나와요. 자 그러면 원래 온도가 20도였대요.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원래 온도는 20도였어요. 그때 저항은 100이었대요. 근데 온도가 변했대요. 얼마로? 60도로. 그때 바뀐 저항은 얼마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소문자 T, 이게 바뀐 거. 그러면 나는 60도일 때의 저항을 알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20도일 때의 저항에 1 더하기 알파 바뀐 온도 60에서 그 전 온도 20을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100 곱하기 1 더하기 온도계수 0.002 곱하기 40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얼마가 나온대요? 108이 나온대요. 이렇게 1번. 솔직히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인데요. 14번. 전개 및 자개가 각각 전개 2, 자개 H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포인팅 벡터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내용 설명이 원래 쭉 있겠으나 우리는 그렇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포인팅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구해요. 전개와 자개 외적으로 구합니다. 외적으로 구해요. 전개와 자개 외적으로 구한다. 포인팅 벡터를 기억한다. 포인팅 벡터가 뭐냐? 포인팅 벡터는 단위로 기억하는 거예요. 원래 단위가 줄, 퍼, 세크, 제곱미터예요. 초당, 면적당, 에너지 이걸 포인팅 벡터라고 해요. 그리고 누구의 포인팅 벡터 갑자기 왜 나오냐? 자, 누구의 포인팅 벡터, 누구의 시간당, 면적당, 에너지냐라는 건데 전자계예요. 다른 말로는 전자파예요. 전개와 자기가 공존한 공간, 전자계입니다. 전개와 자기가 같이 진동한대요. 그게 뭐야? 전자파예요. 전자파에
시간당, 면적당, 에너지. 포인팅 벡터를 그래. 여기는 와트 퍼 제곱미터라는데 줄 퍼 세크가 뭐예요? 와트잖아. 왜? 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예요. 이거 뭐야? 뉴턴미터.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물리적으로는, 전기적으로는 파워의 시간이에요. 와트 세크. 그러니 뭐예요? 줄 퍼 세크는 와트가 되겠지. 그래서 줄 시간당 면적당 에너지를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면적당 전력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면적당 와트. 이거 둘 다 포인팅 벡터. 포인팅 벡터는 이렇게 단위를 가지고 불러요. 시간당 면적당 에너지를 포인팅 벡터라고 한다 해서 E 크로스 H로 갑니다. 전개와 자기의 곱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전개와 자기의 곱이다. 자, 그 다음에 자기유도계수 L의 계산 방법이 아닌 거라고 나왔는데, 자, 이거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일단 보면 L, 인덕턴스 구하는 계산 방법이래요. 인덕턴스. 그럼 아까 설명했어. 인덕턴스는 유도식이 뭐였냐면 Li는 N파이였어요. 인덕턴스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코일에서 발생해요. 코일이 뭐야? 이렇게 감겨있는 전선. 전류가 흐르면 가운데 자속이 발생돼요. 그 둘의 비례상수값 인덕턴스. 코일이 많으면 자속은 중첩돼요. 자, 이게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이야. 그럼 1번. L은 I분의 N파이래요. 일단 1번은 맞지. 근데 나머지 2, 3, 4번을 봤더니 인티그랄이 들어가요. 갑자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럼 이걸 보고 이제 알아먹을 수 있는 분들은 풀어도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보면 우리는, 자, 문제 속에 요 알파벳들의 이름들이 나왔고요. 단위가 나왔어요. 그럼 저는 이 단위를 참 좋아합니다. 단위. 자, 자기학 문제는 내용을 뭐라도 모르고 단위를 보고 문제를 풀어도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단위. 내용은 1도 모르고 공식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위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도 풀리긴 합니다. 자, 그럼 일단 2번에 보시면 인티그랄 적분이 있는데 적분 빼버려요. A라고 나왔어요. 자, A가 뭐래요? 벡터 포텐셜이래요. 이게 뭐지? 필요 없어요. 단위입니다. A는 웨버 퍼 미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웨버 퍼 미터니까 미터분의 웨버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얘랑 I를 곱했대요. I는 전류 밀도인데 제곱미터분의 암페어래요. 자, 그다음 dV가 있네요. 자, dV가 뭘까요? 앞에 인티그랄이 있고 뒤에 D가 있어요. 적분하라는 거지. 자, V가 뭐예요? 뭘로 적분하라는 거냐? 자, V는 볼륨입니다. 볼륨이 뭐예요? 최적이지. 최적으로 적분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dV가 뜻하는 게 뭐예요? 최적이겠지. V, 최적입니다. 볼륨. 그럼 우리는 최적의 단위가 뭐예요? 세제곱미터예요. 자, 그럼 요렇게 약분이 되겠네. 그럼 단위가 뭐만 남아요? 웨버 곱하기 암페어만 남아요. 이게 단위야. 웨버는 누구의 단위냐? 자속이고요. 암페어는 전류의 단위입니다. 이걸 밑에서 뭘로 나눴어요? 전류의 제곱으로 나눴어요. 약분 취하면 뭐만 남아요? 전류분의 자속이 남아요. 보기 1번 봅니다. 보기 1번에 인덕턴스 구한 공식은 뭐래요? 전류분의 자속이래요. 권선수가 없는데 권선수를 몇으로 보면? 1로 보면 생략이 가능하겠지. 그럼 이것도 무엇을 구하는 공식이다?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이다.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단위를 보고 이렇게 풀 수 있지만 물론 문자를 가지고도 막 변형시켜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류 밀도다, 뭐 면적분의 전류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돼요. 그럼 3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위에 인티그랄이 있는 인티그랄 무시. 최적화라는 거 무시. 그리고 인티그랄 밑에 V 써져 있죠. 최적 적분하라는 거지. 얘도 2번하고 똑같아요. B가 뭐야? 자속 밀도예요. 자속 밀도니까 웨버 퍼 제곱미터 곱하기 H는 자기래요. 암페어 턴 퍼 미터래요. 곱하기 dV는 최적이네. 세제곱미터. 그럼 이렇게 다 약분돼. 웨버 곱하기 암페어 턴이네. 웨버는 자속이고요. 암페어 턴인데 암페어 턴을 따로따로 쓴다라고 보시면 암페어 턴은 암페어 곱하기 턴이야. 암페어는 전류의 단위. 자, 턴은 권선의 수예요. 권선의 수를 우리는 턴이라고 하지. 이거를 뭘로 나눈대요? 밑에 I 제곱으로 나눈대요. 그러면 I 약분이 되니까 전류분의 자속 N. 보기 1번에 있는 거랑 뭐죠? 똑같죠? 맞다라는 거지. 권선수를 포함시킨다라는 거. 이렇게. 그러면 1번, 2번, 4번이 맞네요. 그럼 답은 뭐가 틀리겠어요? 4번이 틀리겠지. 안 해봐도 돼. 욕심으로 해봅니다. A래요. 뭐야? 벡터 포텐셜. 웨버 퍼 제곱미터야. 자, 얘는 색깔을 바꾸죠. 4번. 자, 웨버 퍼 제곱미터. 곱하기 자 전류 I 소문자 I는 전류 밀도니까 암페어 퍼 제곱미터. 최적이니까 세제곱이 들어가요. 자, 여기 2번, 3번, 4번은
미터의 제곱미터에서 세제곱미터 약분됐고요. 제곱미터의 미터에서 세제곱미터 약분됐어요. 근데 여기는 분모가 더 많아요. 이걸 계산하면 미터분의 웨버, 암페어가 남겠네요. 그럼 얘는 웨버는 자속, 암페어는 전류, 길이는 뭐예요? 미터는 그냥 길이겠지. 나누기 전류가 되겠네요. 전류 약분해보면 얘는 뭐만 남아요? L분의 파이가 나와. 얘는 인덕턴스 구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답은 몇 번? 4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우리는 벡터 포텐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단위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단위를 모른다? 자기가 모르는 거야. 물론 단위 모른다고 해서 문제 못 푸는데 큰 지장은 없겠지. 근데 단위까지 해주셔야, 외워주셔야 진짜로 공부를 한 거다라고 봅니다. 단위. 그래서 이 문제는 벡터 포텐셜의 단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안 줘도 돼.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는 다 없어야 돼. 이게 만약에 문제가 좀 더, 여기 이제 되게 쉽게 나온 거야. 어렵게 나오려면 이름만 나와 있고 단위는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돼요. 솔직히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한번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보는 것도. 왜냐?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또 있어요. 찾아보면 막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평등작에 대해 전자가 수직으로 입사하였을 때 전자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합니다. 저럼 이제 또 내용인데 우리는 이걸 로렌츠의 힘이라고 하고요. 로렌츠의 힘. 자, 여기에 Q쿨롱의 점전화가 하나 있대요. 자, 얘가 전개 2의 힘을 받아요. 그럼 나아가겠지. F라는 힘으로. 어떻게 구하냐? Q 곱하기 전개 2예요. 어차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스칼라, 공식이 필요하니까 스칼라 값만 보도록 하죠. 벡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스칼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나아간대요. 근데 여기에 수직으로 자개가 형성이 되면 이 전하가 자개 쪽으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전개에 의해서 받는 힘을 F2라고 쓰고 그럼 이 F2는 뭐냐? 전하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힘이에요. 나아가는 힘이야. 자,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갑니다. 앞으로 쭉 걸어가요.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야. 옆으로 아니야. 대각선도 아니야. 무조건 직진하려고 하는 힘이에요. 직진이야. 힘을 받으면 직진 운동합니다.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뒤에서 누가 밀어주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죠. 중간에 옆에서 누가 건들지만 않으면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자소물도는 뭐예요? 끌어당긴 힘이야. 이걸 우리는 자기가 주는 힘이라 해서 FM이라고 쓰고요. 구하는 공식이 뭐냐? Q, V, B라고 써요. 자, 근데 이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힘과 자기가 끌어당긴 힘, 이 두 개가 딱 맞게 되면 이 전하는 이 주변을 원운동하게 돼요. 무엇처럼? 지구와 달처럼. 지구 주변을 도는 달처럼. 자, 달은 원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구의 중력이 끌어당겨요.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고 끌려나간 힘 둘 사이에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센게다. 지금 중력이 세면 달은 끌려올 거고요. 달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더 세다. 그러면 앞으로 쭉 벗어나가 버리겠지. 자, 이 내용 혹시 영화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인터스텔라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탈출하는 거 있죠. 중력장에서 그거. 뭐야, 블랙홀에서 탈출하는 거. 요런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데 힘이 더 세면 벗어날 힘이 더 세면 그 힘을 받아서 쭉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다 과학적이 들어가는 건데요. 빼고요. 그럼 이때부터 자, 얘가 원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힘도 존재합니다. 가운데로 끌려가는 힘과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해요. 가운데로 끌려 들어간 힘을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하지. 돌다 보면 밖으로 밀려나는 힘이 발생해요. 원심력이에요. 자, 자동차 가다가 급커브를 돌아요. 뭐 어떻게 바깥쪽으로 몸이 튕겨 나가려고 하죠. 급커브 돌면 튕겨 나가고 이게 뭐야? 원심력이지. 나는 안쪽으로 돌고 있지만 몸은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려고 해요. 힘이 맺혀요. 원심력이야. 그럼 우리는 구심력은 결국에는 FM이에요. QVP야. 원심력은 어떻게 되냐? 원심력은 과학 시간 때 배워요. 원운동 하잖아요. 반지름 제곱에 반지름 제곱이죠. 반지름 분의 R분의 MV 제곱이에요. 반지름 분의 MV 제곱. R 값은 원운동한다 했으니까 반지름이고 M 값은 질량입니다. 그러면 원운동을 하게 된다는 건 이 두 힘이 똑같다는 거야. 구심력과 원심력이. 그래서 Q, V, P는 R분의 M, V 제곱. 약분시키면 Q, P는 R분의 MV. 자, 이게 원운동이에요.
그럼 문제 1번에 원심력은 속도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어요. 자, 원심력은 속도에 뭐예요? 전자 속도, 원심력은 속도에 반비례합니까? 아니요, 비례합니다. 제곱에 비례해요. 틀렸어요. 2번 구심력은 자기의 세기에 반비례한다. 자, 구심력 구하는 공식에 자기 h가 없는데 자속밀도가 있잖아. 형태를 고치면 Q, V에 투자율의 자기 h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구심력은 자기 h랑 뭐예요? 비례해요. 틀렸지. 원운동을 하게 되면 밑에는 이 조건이야. 원운동을 하게 되면 반지름은 자기의 세기에 반비례한대요. 반지름 R은 자기의 세기 어디 있어요? 자기의 세기는 B라고 보시면 돼요. 얘랑 둘이 뭐예요? 반비례해야지. 자, 원운동을 하게 되면 똑같네. 반지름은 회전 속도에 비례한다. 반지름은 회전 속도에 비례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돼.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또 쉬도록 하죠.